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자, 그냥 포탈이랑 그 뉴스 틀면 아주 세상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기자들 아주 그냥 신났어. 그죠? 무슨 변이 바이러스 등장한 게 그냥 아주 축제 같아, 축제. 이 정부 망하라 그런 것 같아. 제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그리고 저도 기자라서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야, 제가 오늘 이렇게 시켜보니까 포털이랑 방송 뉴스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 망해라 그러는 것 같아. 야, 진짜 이 미디어가, 특히 한국 미디어 해도 진짜 너무하네요. 무슨 여행 무슨 인터넷 매체인가 있어요. 중앙 언론 중에 여행 기자라는 사람이 기사를 썼는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사 취재 전화 한 통하고 취재 달라고 해놓고 아주 자기가 연구진이야. 기자 자신이 연구진이야. 감염이 2배가 더 많다는 둥, 감염률이 높다는 둥, 아주 단정해서 썼어. 인용도 아니고. 야, 무슨 자기 아직 아무것도 결과가 나온 게 없는데 직접 그 바이러스를 캐고 연구자들도 나온 게 없는데 단정해서 썼어. 그래서 난리 났다는 거야.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아, 진짜 물론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좀 선제 대응할 건 하고 해야 되지. 근데 좀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호들갑이고,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 우리는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정통한 어떤 과학자들, 연구자들 이렇게 발표 자료를 들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변이가 아무리 변이가 된다 하도 원본보다는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파나 감염률이 높으면 그만큼 치명률이 더 좀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호들갑인지.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소식들 좀 묶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학습 효과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여행업계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좀 관망하는 분위기라는 거 전해드릴 거고, 타이티관광청이 12월 8일 날 웨비나를 올해 마지막으로 여는데, 주목해야 될 게 웨비나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날 그 잭팟이 하나 터집니다. 예, 요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사를 하나 한 게 있네요. 미래 여행의 명분이 뭐냐면 가치를 좀 지향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에어비앤비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날 계속 제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여행업계랑 전국의 각 지자체가 트래블마트를 롯데호텔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은 어떻게 좀 참가 신청을 해야 되나, 요거 제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몰디브가 올해 100만 번째 여행객을 맞이했다고 하고요. 노르웨이 관광청은 여행사 대상 네트워킹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자, 다원 USA라는 여행사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두바이 엑스포 갈 수 있는 전용 상품을 출시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노란풍선은 투어와 액티비티 기획전을 열었고, 에어서울은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소식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릴게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날짜 화요일자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체부와 관광업계가 지금 주도하고 있죠. 진행 중인데 여행 캠페인, 국내 여행 캠페인, 여행 가는 달 여기 하고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약간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고, 그리고 회복 초기 단계에 들어선 국제관광 역시 잠시 멈출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업계는 촉각을 좀 곤두는 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신경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안심, 괜찮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이는 현상, 드러난 현상 위주로 전해드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지금까지 했는지 그 팩트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 일단 WHO는 주요 외신을 통해서 나온 것들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PCR 검사로 현재 오미크론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금 발표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하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냐, 요 파악 여부는 한 몇 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이 언론들은 확정해서 다 이미 썼어, 기자들이. 나 참. 아무튼 그런데 이런 영향들이 어쨌든 간에 연말의 여행 분위기에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위축이 되잖아. 어쨌든. 그죠? 우리나라에 벌써 왔느니 안 되느니 뭐. 그러면 기사 내용도 뭐 그래. 뭐 이미 우리나라에 착륙했다는데 무슨 오미크론이 비행기냐 착륙을 하게. 아유. 난 포탈 너무 문제인 것 같아. 어그로 끌라고 제목 장사. 자, 국토부는요, 국적사와 그리고 한국에 지금 운항 중인 모든 외항사 있죠. 거기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공문을 입수를 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방지 제한 조치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한국 시간 11월 28일 00시 기준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과 관련해서 남아공, 보츠와나, 레스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잠바부에 총 8개 국가죠. 여기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한 내국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은 입국 시 시설격리 10일 명령을 했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은 자가 최근 14일 이내에 남아공 등 이 8개 국가의 체류 또는 거기서 출국하거나 또는 거기서 경유한 경우 격리 면제 효력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격리 면제 효력 중단은 격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항공편 탑승 제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자격으로 격리 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은 자가 최근 14일 이내에 남아공 등 8개국의 체류 거기서 출국 또는 경유하는 경우 격리 면제 효력 중단입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되고요. 무조건. 단 A1과 A2 비자 소지자는 탑승은 일단 가능은 합니다. 항공사들 이미 이 내용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앞서 언급한 8개 국가를 제외한 아프리카발 모든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차 진단 검사 실시 후에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한 전 세계 공항별 승객 발권 단계에서 이미 말씀해드린 위의 제한 조치에 대한 승객 안내 그리고 승객 여권 확인 등을 통해 14일 이내 남아공 등 8개국에 체류한 외국인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해 탑승한 경우 입국 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못 들어옵니다. 한국에. 시행 일시는 11월 28일 00시부터고요. 자, 여기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것들을 항공사에 다 오늘 전달을 했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여행사에서는 기존 모객을 시작한 상품 예약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3개 각국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단 지켜는 보겠죠.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당초 유럽 장거리 상품은 모객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이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영향이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29일 현재 동남아 골프 상품과 같은 단거리 예약 상품은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약간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어떻게 회복될지 몰라요. 여행은 뭐다? 심리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위험도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예약돼 있는 공식 행사나 모객 등은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왕래가 많지 않았던 만큼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리 뭐 풀렸다 하더라도 해외랑 네트워킹이 돼서 해외에서 막 와서 무슨 트래블 타고 이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그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 열릴 예정이던 어떤 관광청의 행사도 있고요. 그런 거 역시 아직 취소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나 연기한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사태를 좀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정부도 발표를 했죠. 2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가는 걸 좀 유보하고 1단계는 한 4주 정도 지속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 때도 아마 지금 현 단계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발표한 그 특별 방역 대책,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1단계잖아요. 요게 여행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일제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10명 이상은 그 식당에서 여행사 모객한 그 손님들이 10명 이상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미 여행업계는 뭐 지금이 어렵건 저때가 어렵건 아무튼 계속 어렵고 뭐 그렇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여행자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될 뿐이지 실제로 여행업계에는 어떤 오미크론 또 막 더 쬐는 거 아니야? 이게 없어요. 지금도 쬐고 있어. 쬐임을 당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주판안을 튕겨보면 뭐 오미크론이 오건 뭐 코로나 1단계건 2단계건 어쨌든 뭐 여행사 통한 모객은 뭐 몇 명 이상은 뭐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지금 계속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모르시죠 일반인들은 그죠? 묶여 있었기 때문에 뭐 오미크론이건 뭐 델타건 뭐가 와도 사실 뭐 정부에서는 이미 이렇게 좀 쬐놨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이게 영향 없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그죠? 뭐 여행 가는 달이니 무슨 뭐 쿠폰 할인해서 뭐 막 살아나고 있느라고 생각하시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불만이 그건 겁니다 그죠? 자,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뭐 기존에도 10명 이상 모객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모르겠다고 했고요. 또 일부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외신을 왜곡 보도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이걸 듣고서 제가 미리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그냥 아무튼 그래요. 예. 우리가 좀 차분히 대응하자고요. 그래서 아이아따도 좀 불만을 가졌죠. WHO에 그죠? 야, 무조건 지금 이런 시대에 무조건 항공기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참 이것도 좀 안타까워. 그죠? 안타까워.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를 그냥 일반인 분들은 야, 무슨 소리냐. 꽁꽁 틀어 막아야지.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그게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인가요? 그죠? 지구촌, 글로벌화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식에 좀 맞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일상식이잖아. 그냥 뭐 틀어막으면 해결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뭐 고구려적 얘기도 아니고, 그죠? 자,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막 이렇게 포탈에 나오는 언론의 기사에 막 하지 말고 일단 차분히 우리 해왔던 것들이 일을 좀 계속 꾸준히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조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원조보다 강할 수 없다고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이 밝혔고 그리고 일단은 뭐 백신 좀 맞으려면 꼭 백신 안 맞고 있었던 사람이 꼭 이럴 때 또 난리 부르스를 쳐요. 백신 나라에서 맞으랄 때 잘 맞은 분들은 오히려 안 그러는데 그죠? 백신 맞아 좀 맞고 추가 접종할 거 좀 하고 해왔던 대로 쭉 하고 하면 천천히 또 이렇게 보면 분명히 상황은 나아진다. 지금 뭐 한 주 두 주간 좀 그럴지는 몰라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드러나면 또 다시 분위기가 가니까 그때 가서 또 지금 막 포기하지 말고 좀 꾸준히 좀 관망을 하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에 우리 여행계 관계자분들 뭐 투잡, 쓰리잡 하는 거 뭐 지금 최근 한두 달 좋아졌다고 그 투잡, 쓰리잡 한 거 다 다시 안 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대다수. 그러니까 하던 일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좀 길게 봤잖아요. 내년 봄 이후에나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난리 부르듯이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면서 분위기 좀 보면서 하던 일 그냥 충실히 준비해 가는 게 저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무슨 난리. 아유.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은 좀 기대감 넘치는 소식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믿고 보는 트래블 데일리의 그리고 또 여행 중개소의 뉴스입니다. 자, 타이티 관광청에서 올해 마지막 웨비나예요. 올해 타이티 관광청에서 웨비나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번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겠지. 12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이게 뭐 이제 타이티 웨비나 하면 뭐 타이티에 관한 여행 정보를 다 그건 기본이고 이게 잿밭이야. 재수 좋으면 잘 들으세요. 여행업계 담당자들을 위해서 타이티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구성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져요. 웨비나. 자, 웨비나 참가는 타이티 스페셜리스트에 등록한 여행사 담당자 그리고 타이티 스페셜리스트 신규 등록을 원하는 여행사 담당자 등입니다. 신규 등록 시 한국어, 그 다음에 리테일 트래블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알아서들 등록하시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웨비나에 참가한 이들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가 열리는데 한 명이
2인 여행권인데 2인 이 두 명이 여행 갈 수 있는데 한 명만 이제 뽑겠지. 그래서 이제 뭐 지인이랑 가든 뭐 이 얘기인가 아니면 두 명을 뽑는다는 건가. 아무튼 자 1,500만 원 상당의 이제 이게 그 여행권이 제공이 되고 일단 참석자 전원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은 당연히 나가는데 2인 여행권이 제공이 되는데 요 2인 여행권 내용이 아주 끝내줍니다. 자, 먼저 인천과 나리타 구간 왕복 항공권 2인. 항공사는 미정해야지. 왜냐하면 타이티 가려면은 나리타 가서 타야 되거든, 경유해서. 자, 그리고 나리타에서 타이티의 파페헤테 그쪽 구간의 항공권인데 요거는 이제 에어 타이티 누이겠죠. 요거 항공권 2인. 자, 그리고 이제 항공권 줬으니까 또 줍니다.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몰빵 하는 거야, 몰빵. 자, 타이티 섬의 인터컨티넨탈 타이티 리조트 앤 스파 1박 숙박권. 1박 숙박권인데 그냥 룸이 아니라 슈페리어 라군 뷰룸이에요. 2인 조식 포함. 그다음 또 줘. 모레아 섬의 마야바 비치 리조트 앤 스파 2박 숙박권인데 수상 방갈로와 2인 조식 포함입니다. 아, 이거 누가 될까? 자, 그리고 또 줘요. 보라보라 섬의 포시즌 보라보라 3박 숙박권. 수상 방갈로 2인 조식 포함, 보트 트랜스퍼 포함. 지저스. 자, 여행권 사용 기간은 2020년 4월, 내년 4월부터 2023년 6월, 근 1년이에요. 이내 여행하시면 되는데, 요때는 코로나 상황이 거의 이제 뭐, 안정적이겠죠. 자, 일부 날짜를 제외하고, 기타상, 뭐, 일부 날짜는 좀 제외 못 가는데, 아무튼, 예. 자, 골라가시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에게 이제 개별 안내가 돼요. 자, 여행권 당첨자는 웨비나 종료 24시간 이내에 타이티 스페셜 리스트 프로그램 등록 및 이러닝 모듈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당첨 취소될 수 있어요. 일단 뽑히고 볼 문제지, 이건. 예. 자, 끝내주죠. 이건 제빠시야. 제가 여행업계에 있으면서 저도 수많은 여행사와 그 뭐 관광청의 행사를 다니면서 그 항공권 뭐 이거 행운권 추천 했잖아. 엄청 겪어봤잖아. 제가 기자로 있으면서 한 번 어마어마하게 된 게 저기 어디죠? 그 인도양의 세이셸 거기 투어 그 항공 현지 숙박 모든 거 다 그 된 적은 있었어요. 가지는 못했는데 그거 된 거 있는데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또 미국 북미 쪽 항공사나 관광청 행사 때 또 이게 좀 큰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럭키드로에서 이만큼 규모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타이티라는 곳.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빠시다. 예? 요거 무조건 등록하셔서 일단은 신청을 하셔야 돼. 예? 누가 될지 몰라. 이거는 퀴즈이기 때문에 진짜 공부 스터디 열심히 하시면 이거 당첨될 확률이 커요. 여행 기간도 좋아. 예? 이거는 진짜 제빠 유례 없는 제빠시다 이거네. 자, 요거 등록하는 거랑 스페셜리스트 등록하는 거 이 URL이 그 저희 트래블데일리 그 텍스트 뉴스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등록하시면 됩니다. 뭐 돈 안 들어.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아, 가슴이 뛴다 내가. 자, 한국여행협회 카타에서 이제 그 15일 날 12월 15일 날 롯데호텔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계와 지자체 트래블마트를 하는데 요 바이어 참가 신청 내용을 좀 오늘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회 일단 그날 12월 15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차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열려요. 롯데호텔 서울 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자, 그래서 셀러는 해당 지역 관광 콘텐츠 속에 여행사 대상 지원책 안내, 신규 인플라 안내 등 해요. 그래서 셀러는 이제 지자체가 되겠지. 지자체 한 60곳 나와요, 많이.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이어들은 이제 또 이제 참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감염병 확산 때문에 참가 신청 시 이제 좀 오전과 오후를 좀 선택할 수 있어요. 참가 신청을 해야만. 그리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 뭐 백신을 또 맞으셔야 되고 없으면은 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와요.
자, 그 다음에 방역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희 텍스트뉴스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URL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일단 방역에 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참가하신 우리 바이어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번 휴양지 소식 전해드릴까요? 간단하게. 몰디브가 올해 100만 번째 여행객을 맞이했답니다. 아우, 대단해. 역시. 몰디브는 지난 10월 29일 벨레나 국제공항에서 100만 번째 여행객을 맞이하면서 기념행사도 열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에서 모든 업계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토입 모하메드 몰디브 관광청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뭐 대부분의 현지의 그 어떤 호텔 리조트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상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텍스트뉴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관광청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노르웨이 관광청. 자, 노르웨이 관광청 6월에 한번 웨비나를 했었어요. 자, 노르웨이 관광청은 29일 날 우리 여행사 대상 노르웨이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청 관계자와 여행사 담당자들은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다시 한번 함께 또 나눴습니다. 공유했습니다. 노르웨이 관광청 인군 삭샤 우구는 오슬로에서 영상을 통해 2022년 4월 초 크리스탄 샌드의 연례 워크숍은 한국에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 현지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노르웨이 현지 관광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도 내년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희망을 걸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우리 참가한 여행사 관계자들도 좀 더 여행 상품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이시체 노르웨이 관광청 한국사무소 대표는 이번 네트워킹은 북유럽의 대표 목적지 노르웨이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 뭔 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계속 이런 걸 통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야. 노르웨이는 살아있다. 여행지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상황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 계속 알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관광청. 지금 잘하고 있는 관광청들이 눈에 띄어요. 그죠? 뭐 잘하고 있어요, 계속. 뭐 미국도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뭐 잘하고 있죠. 미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뭐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와이, 괌, 몰디브, 타히티, 잘해요. 그죠? 뉴욕도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관광청도 열심히 하고, 관광청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식 보도자료도 밝히고, 그죠? 계속, 뭔가를 계속 한국 시장에도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개 중에는 안 하는 데가 좀 있죠. 그런 데는 안 돼요. 해야 돼, 뭐든지. 그죠?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제가 감히 그런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런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좀 리마인드 차원에서 계속 뭔가를 좀 움직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조금 열변을 토해서 목이 좀 아프네. 아무튼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2년 버텨야 하는데 이것도 설사 좀 거시기 해드려도 뭐 우리가 이거 못 버팁니까? 충분히 저희는 버틸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